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 방법 10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 10가지는 사실 1학년 학기 말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또 요약하기 이런 것들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명 방법 10가지는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의 방법이나 비교의 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10가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또 쓸 때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하는 법에는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 PDF 파일로 함께 올려뒀으니까 이 자료를 프린트해서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정의, 그 다음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열거, 인과, 인용, 부연, 상술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이를 통해서 좋은 설명문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설명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이 서술격조사 이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의의 방법을 하는 경우인데요. 표준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이렇게 무엇이란 무엇이다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대상이나 현상을 설명할 때 의미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한번 해봤을 텐데요. 여러분들 토론 입론서를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첫 번째로 쓰는 토론, 첫 번째로 쓰게 되는 설명 방법이 바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라는 토론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요. 네. 게임 중독이란 하고 무엇이다 하고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토론 주제가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해야 한다라는 토론 주제가 있다고 하면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인지 토론에 앞서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이다 혹은 무엇하는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요. 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것을 키우는 반려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입론서 쓸 때 입론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하겠죠. 입론서 쓸 때. 그 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이다, 무엇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토론할 때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하고 시작하는 방법 바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할 때 여러분들 함께 정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론서의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죠.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예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반려동물 등록제 너 있잖아. 여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반려동물 등록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뭐 산책하다가 뭐 강아지의 뭐 목걸이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써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 예시입니다. 예시는요,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꼭 이 예시에는요, 예를 들면 예컨대 와 같은 이런 말이 꼭 들어갑니다. 이게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길 중학교에 오고 싶어요. 그러면 하길 중학교 좌회전 100m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한 글을 읽을 때에도 이 글 안에 예를 들어 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할 때 구체적이에요.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 또 너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 바로 우리 주위에서 충분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것들, 친근한 것들을 제시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본 적도 없고 만지기도 힘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설명한다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해서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려동물 등록지에 강화해야 한다라는 토론 주제를 아까 선생님이 제시했었죠. 뭐야, 반려동물 등록제가 뭐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 앞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란 무엇이다 하고 정의의 설명 방법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시를 써주면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세밀한 부분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뭐지? 등록제는 뭐지?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 그런데 그 강아지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목걸이 채워지잖아. 근데 목걸이 떨어지면 어떡해? 몸 안에 칩을 심는 거래. 그러면 잘 찾을 수 있대. 잃어버려도. 이렇게 설명해주면 훨씬 수월하겠죠? 세밀한 부분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의 내용의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유치원생, 초등학생한테 하는 설명의 그 예시의 방법과 뭐 고등학생에게 혹은 어른에게 설명하는 건 수준이 달라야 하겠죠. 또 그 다음에 충분하고 적절한 수량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 때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잖아요. 네, 바로 예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뜻, 저작권이란 무엇이다는 뭡니까? 정의의 방법이 됩니다. 설날 풍속은 설날에는 뭐 떡국도 먹고 뭐 새옷도 입고 네, 설날 풍속의 네, 예시가 되겠고요. 환경의 개념은 무엇이란 무엇이다 정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 방법을 각각 찾아서 네, 그에 맞게 설명문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정의와 예시 방법만으로도 세 문단 이상을 쓸 수 있어요. 네, 방언이나
뭐 그러니까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뭐 제주도 방언 이런 방언. 그 다음에 육상 경기. 육상 경기에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다. 전통 풍속에는 윷놀이도 있고 뭐 제기차기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방언이란 이렇게 네, 무엇이다. 네, 정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네, 이렇게 할아버지를 제주도에서는 하르방이라 부른다. 강원도에서는 할배라고 부른다. 그런데 또 군인, 네, 군인과 같은 특정 직업을 해군에서는 물개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와 예시만으로도 충분하고 아주 좋은 설명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원을 배웠으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배웠던 것들을. 글의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뭘까요?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 바로 위에 나와 있죠?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주제, 목적,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 누구에게 그 글을 읽힐 것인가, 이 글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상 독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 친구들에게 종이신문을 읽어보자 라는 내용을 전하는 글을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용 선정하기 단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주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주제는 뭡니까?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단계 페이지 98페이지 보면은요. 글의 주제나 예상, 독자, 목적,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 바로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의 주제, 글의 주제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생각했던 주제들이 있었죠.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뭐 이런 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상 독자, 뭐 청소년으로 하겠어. 이 글을 읽고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네.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것들을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헤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하기 단계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문제.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려면 각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문단의 네모를 뒷받침해야 한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모든 문장들을 이것을 다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 문단의 무엇을? 맞습니다.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라는 그 문장에서 그 문단에서 게임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쓰는 문단이에요. 그런데 여가 시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조사한 자료 중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단계는 내용 선정하기이다. 자, OX 뭡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잘 살펴보면서 OX 풀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 O입니다. 내용을 선정할 때 페이지 99페이지 펴주세요. 99페이지.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그것이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내용인지 판단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6번 문제 풀어봅시다. 선정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어떤 것을 나중에 쓸지, 그러니까 처음에 쓸 건지 중간에 쓸 건지 끝에 쓸 건지 이런 어떤 구조로 연결할지를 정하는 과정은 내용 조직하기이다. OX.
네, 5입니다. 내용 조직하기 여러분들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은요. 설명문의 경우 처음, 중간, 끝의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글의 통일성에 맞게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자, 내용을 선정하기 단계에서 찾은 내용, 모든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신문을 종이신문이 있자라는 주제로 뭐 자료를 많이 수집했어요. 이거 읽으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종이신문은 뭐 역사가 뭐고 막 이렇게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내가 진짜 어렵게 찾은 자료가 있어. 그런데 주제는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료를 버려야 할까요? 넣어야 할까요? 모든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글의 주제나 독자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주제와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려면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요약하기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점검하며 써야 한다. 자, 이 가로에 요약하기 들어가면 O일까요? X일까요? 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네, OX 요약하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OX X가 되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글을 쓰는 단계에서 고쳐쓰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혹시나 이거를 처음 부분에 넣었는데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 뭐 비교나 대조, 상술 이런 것들은 고쳐 쓰면서 중간 쪽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중간, 처음, 중간, 끝에서. 네. 그리고 정의와 뭐 예시 이런 것들은 글의 앞쪽에 넣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봤던 설명문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에서 쓰인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자, 무엇이란 무엇이다. 이게 어떤 설명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의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이죠.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라는 의미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중독이란 무엇을 의미한다, 혹은 반려동물 등록제란 이런 식으로 무엇이다,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방법이었고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님과 토론을 하면서 이 정의의 방법을 수없이 많이 읽고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는 이 예문에 쓰인 설명 방법 무엇이냐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다 흡수해 주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과에서 빨래를 하더라도 자연의 자정 능력에 의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물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먹다 남긴 쓰레기 등은 퇴비로 이용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자연의 자정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설명 방법 예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예시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것들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들어 또 2개 이상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시의 설명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시는요, 구체적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뭐 가까이 있는 그런 친근한 예를 제시해서 설명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예컨대가 들어가면 예시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설명의 방법, 설명문을 쓰는 방법, 또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통일성 있는 글을 쓸 때 중요한 개념을 OX 퀴즈로